엄마는 일하러 가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숨 쉴 것 같다. 근데 맞아. 근데 미안하다. 근데 또 같이 있으면 또 싸운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코디펜던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과도하게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고 의존하고 있는 내 그 의존적인 지금 관계를 내가 일단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당면에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막 미안한데, 막 죄책감이 드는데, 막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왜 엄마한테 왜 미안한 마음이 들까? 엄마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누구에게나 엄마는 소중한 존재예요. 나도 그런 다른 사람처럼 혹은 내가 꿈꾸던 내가 상상하던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관계를 엄마와 가지고 싶다. 그런 애착 관계, 그런 애정 관계를 아직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을, 왜냐면 내가 현실을 인정해버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현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엄마가 없으니까 나는 진짜 편안하다. 자, 이거를 정말 완전히 100% 인정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엄마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잃을 거야. 그럼 엄마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나는 힘들고 고통을 받고, 엄마가 없으면 나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엄마를 잃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데 코디펜던트들은 자기 평생을 쓰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내 남편을 내 옆에 지키고 싶어. 만들고 싶어. 잃고 싶지 않아. 내 가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혹은 내 연인을 잃고 싶지 않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자꾸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매를 맞지만 자꾸 부정하면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잖아.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자꾸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코디펜던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엄마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희생했어. 엄마는 어쨌든 나한테 이걸 해줬어. 엄마는 나를 위해서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한 사람이야. 하고서 이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해 온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엄마한테 어쨌든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생존 전략이라고 해요.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 라고 만든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댕댕님이 되게 애기였을 때,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학대하고 있는 학대자야. 엄마는 내 인생을 파괴하고 있어. 엄마는 나한테 맨날 거짓말해. 라고 얘기를 했다면,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애기가 막 집 뛰쳐나가가지고 뭐 얼어 죽거나. 자,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생존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존 전략을 어쨌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거를 나를 스스로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생존 전략으로 인해서 댕댕님은 어쨌든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 생존 전략은 그러니까 날 지켜줬지만 이 행동은 나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서히 나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인정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엄마의 진실, 엄마가 내 인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직면하고 내 행동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하지 못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데 나는 이미 충분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동 전략이 내가 습관화돼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착화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책감, 분노, 우울감이 공존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왜냐면 자 코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기 어디 보자. 방금 읽었던 거. 나는 착한 딸이야. 그리고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착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코디펜던트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버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혹은 내 남편에게 내가 버림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나?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나? 상대방이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만족하는가? 상대방의 감정을 자꾸 살펴요. 그리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되게 바빠요, 이 사람은.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눌러놓고 감추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감정이 뒤엉켜서 그 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서운한 거, 화가 난 거, 슬픈 거, 외로운 거. 내가 뭉쳐놨던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직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에너지의 방향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였던 거를 멈추고 그걸 다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엮이는 가정 안에서 성장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그 분노가 굉장히 심했고 감정의 기복이나 분노가 너무 심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무책임하셨어요. 제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를 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되게 괴롭힘을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 학교에서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그거를 해결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 부모님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제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어가지고 제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제가 제 동생 그 쉬는 시간에 그 제 옆에 있었던 짝꿍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짝꿍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남자 짝꿍을 데리고 갔어요. 자, 남자 짝꿍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동생이 우리 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괴롭히는 애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랑 나랑 가가지고 걔를 협박하자. 제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제 짝꿍이 이렇게 애가 뭐 이렇게 못되고 이런 애가 아닌데 이제 덩치가 좀 있고 애가 되게 착했어요. 그러니까 덩치는 되게 착한데 되게 순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도와주겠대요, 나를. 그래가지고 점심 쉬는 시간에 교실 찾아가가지고 제가 동생 부른 다음에 네 괴롭힌 애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6학년 형 누나가 찾아가가지고 너 괴롭히게 해보라고 그러고 뭐 제가 진짜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가족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어요.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나를 돌보지 못했구나. 저는 이제 집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집에 모든 신경이 다 집에 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숙제랑 공부만 하지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뭔가 이렇게 애들이랑 막 이간질하거나 싸워서 혼자가 되고 왕따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친구 사귀고 이럴 때 그냥 혼자서 계속 그냥 멍하니 있거나 혼자 책 읽고 사색하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저한테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만도 못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현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나 우울감이나 외로움 뭐 이런 것들 절망감 이걸 내가 돌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랑 제 동생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가 잘 지냈나 오늘 문제가 없었나 내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런 우울감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감 그리고 또 외로운 거 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거 그리고 내 역할이 아닌데 내가 과도하게 책임을 지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거 이런 게 내 부정적인 감정은 자꾸 쌓여만 가는데 이거를 누르는 거예요.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억누르고 통제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봐주고 바쁘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언젠가는 나를 덮치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외면하고 나는 누르면 된다. 나는 참으면 된다. 내가 견디면 된다.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어. 나 하나 희생하면 내 아이 하나만큼은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안 살게 내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허울이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고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은 내가 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 죄책감, 분노, 우울감. 이거는 모든 코디펜던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디펜던트들은 다 자기가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자기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좀 저는 해결하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